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리입니다. 정부 쪽에서 또 한 번의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일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 주택 구매를 내후년으로 미루겠다라는 응답자가 이전 설문조사 결과 때보다도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투명한 시장 향방 속에서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또 한 번 이 큰 모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2003년도 이후에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주택 구매력이 약해진 이 시점에 분양 시장엔 선조표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투명해졌다 하더라도 그 길 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가이드 톡톡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알찬 내용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정보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이 시간 문 두드려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02713-1813번으로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LJ부동산연구소의 임종옥 소장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뉴스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핫 이슈부터 점검해 드리고요. 투자 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도권 전세가율이 급상승을 하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면 일명 갭 투자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서 자칫 손실을 볼 가능성도 커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갭 투자 분석과 함께 투자 시 유의할 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갭 투자를 활용하게 된다면 내 초기 자본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리스크도 있고 손실 가능성이 클 염려도 있다라고 하는데 갭 투자가 무엇인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고요. 유의할 사항까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투자하실 때 전세를 끼고 많이들 갭 투자를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갭 투자라는 부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과거부터 사실 저희 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인 이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했었던 것인데요. 이 갭 투자가 일명 우리가 무피 투자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무피 투자가 뭐냐면 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무피 투자다 해서 되게 재미있는 그런 어떤 용어로도 불리고 있는데 그만큼 소액 투자로서 투자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예전부터 참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매 쪽에서도 본다라면 최소한의 자금으로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겠다 그런 전략인데 최근 들어서 이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요. 이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높지 않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소액을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갭 투자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을 비롯해가지고 이 수도권의 이제 아파트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투자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 막연하게 했다가 자칫 피해를 배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인 거죠. 결국 이 갭 투자는 돈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소액으로 투자하지만 쉽게 해서 남들이 돈 번다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갔다가 손실 날 수 있다는 게 네. 바로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활용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매매가라는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 될 돈이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전세 들어온 사람에 대한 부분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만약에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역전세난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여유 자금 없이 그냥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처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거꾸로 부메랑처럼 나한테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따라서 적정한 금액, 그러니까 여유로운 자금에 대한 부분,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한다. 그게 안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거주자들이 전세로만 거주하는 아파트나 다세주택 같은 경우에 매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되는 지역, 즉 가격만 보지 마시고 가치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상품과 지역의 선택인데, 이 지역적인 부분도 최근 들어서는 이 업무 지역과 또는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이 전세 수요라든가 월세 수요가 상존을 하고, 또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상승했을 때 쉽게 다가서서 투자를 할 만한 지역, 즉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역을 잘 선정해서, 그리고 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큰 손해 없이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돈을 번다면 누구나 다 이 투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리스크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만회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가치가 있는 매물과 지역을 잘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접근해 보셔도 좋겠고요. 세미나 직접 진행하고 계십니다. 세미나에서도 관련 사항 전달해 드린다라고 하는데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7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713-181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많이들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집안에서 골머리만 썩히지 마시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세미나도 가보시고 지역 탐방도 함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쉽게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02713-1813번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목동 아파트 45평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예. 내년 7월이 만기여서 네. 그러는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만기 시점이 1년 정도 남았고요. 대형 평형대를 또 보유하고 계세요. 목동이 어떤 아파트죠? 목동 2단지 아파트인데요. 목동 2단지 아파트 알겠습니다. 예. 투자용으로 아무래도 끌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과연 적합한지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목동 2단지를 갖고 계신다고요? 네. 얼마나 보유하고 계셨나요? 한 17년 됐어요. 어이구, 엄청 오래되셨네요. 네. 그러면 거의 목동 초창기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거주 안 하시고 전세 주셨다 이거죠? 네.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거주는 저 영등포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영등포구. 그러면 주택이 이거 하나세요? 아니면은 다른 게 또 있으신 거예요? 그게 일단은 하나예요. 일단은 하나세요? 네. 지금 그걸 왜 여쭤보냐면 17년 동안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네. 가격에 대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처음 사셨을 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필요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였고요. 예. 지금 사실 이 단지가 예전에 지금 네. 17년 되셨으면은 1900 언제요? 99년 네, 말에 9년 말 정도에 사신 거잖아요. 네. 그때 사셨을 때만 해도 얼마 주고 사셨죠? 한 5억 주고 사셨나요? 예, 4억 5천 4억 정도. 5천. 그 네. 정도 주고 사셨었는데 제일 꼭지점이 2008년, 9년 그때는 쫙 많이 올라갔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올라갔다가 또 하락을 좀 했다가 지금 네. 다소 좀 올라갔다가 예. 그렇죠. 지금 지도상으로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뭐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목동에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5단지부터 시작해서 14단지까지 몰려 있는데 사실 네. 목동이라는 데가 우리가 보면 주식과 같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관심 받는 게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에 재건축 아파트가 뭐 가격 올랐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그 강남 재건축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목동까지 왔다 이거죠. 네. 그런데 목동에 가장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먼저 작은 면적의 아파트라든가 작은 면적의 부동산을 먼저 섭렵을 해요. 네. 그래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먼저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아직까지 대형 면적까지 크게 막 투자자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목동 쪽에 보면 작은 면적의 아파트는 아마 물건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 입장에서도 예전에 2008년도 생각한다 보면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진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샀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 뭐 솔직히 중간에 최고점에서 사신 분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적정한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내년 7월이 이제 만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보면은 지금 내년 7월 때까지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네. 사실 내년 이맘때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들어오지 않고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예. 지금 만기를 맞춰서 매도 전략을 세우셨을 때 네. 최고점 대비 100%까지는 아니지만 최고점 대비 얼추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엿볼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사실 변수는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파트를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살 때까지는 사실 그 영향이 계속 미쳐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네. 세입자가 있으니까 그 만기는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가야 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매도 전략은 내년 만기 때를 대비해서 한번 그때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희가 입주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내년 만기 이후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겠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년 만기에 맞춰서 매도 전략을 좀 맞춰서? 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더 이상 가져가는 거는 그래 큰 의미가 없겠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셨고요. 예. 여기에서는 더 수익보다 지역을 한 번 더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 세금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비과세를 한번 받으셔서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세가 한 13억, 14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래도 다소 좀 상승한 거 있는데 어쨌든 네, 9억 그런가요? 이상은 지금 비과세가 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도 한 번쯤은 털고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류를 네. 보유하셨고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도 저희가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만기 시점을 좀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오면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고민 좀 풀어내 드릴까요? 예, 저는요, 성남 여수동 네. 센트럴타운 33평형을 예. 5억 8천에 전세 끼고 사놨다가 2년 후에 거주 예정이거든요. 네, 갭 투자를 근데- 하신 거네요. 네. 네네. 예, 어떤 점이 근데 궁금하세요? 2년 있다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향후 알겠습니다. 전망이 듣고 싶어서요. 예, 전세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2년 뒤에 직접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그쯤에 매도를 해야 네.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네.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만나보시죠.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세는 얼마에 주셨어요? 5억이요. 아, 5억 8천인데 5억에 네. 전세 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2년 후에는 지금 5억을 상환해주고 돌려주고 입주를 하실 생각도 갖고 계신다라는 건가요? 예, 오르면은 그럴 네. 생각인데. 일명 진짜 네. 갭 투자네요. 네. 그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 성남 모란에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모란에 살고 계시고 네, 네. 여기를 네. 그럼 사신 이유는 지금 분당하고 성남 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성남에 네. 살고 계시는데 지금 네. 현재 사셨던 이 여수동 센트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네. 야탐역하고도 가깝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전부 다 분당의 모든 기반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또 깨끗하고 네. 예, 새로 지어져서 깨끗하고 지금 네. 뭐 분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전화 드린 분도 똑같이 상승을 했다가 또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 곡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분당도 거기를 피해가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에서 네. 상승 곡선을 그릴 때쯤 돼서 다시 회복세가 될 때쯤 돼서 지금 네. 여수동 여기 지역이 지금 개발이 됐어요. 네. 공공택지지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깨끗한 아파트를 찾아서 많이들 오고 계시는데
네. 제가 염려 쓰는 부분 하나 이겁니다. 여기는 저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잖아요. 네, 네. 밑에는 맞아요. 또 분당구고. 네. 근데 또 분당 사는 사람들이 또 중원구와 분당구의 차이점을 상당히 또 두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거든요. 그렇지 네,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요. 예,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적인 부분에 그 네임 밸류가 갖고 있는 가치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네. 깨끗하기 때문에 분당에서 넘어갈 수는 있으나 그 분당구가 아니라 중원구라는 어떤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격이 다소 상승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전세가가 사실은 네. 5억 8천인데 전세가 5억 8천이 5억이면요. 굉장히 그 전세가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 실거주자들이 많이 들어와 산다라는 것이죠. 네. 투자자보다는요. 네. 근데 좀 전에도 일명 갭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실거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보다는 투자자들이 관심 두는 지역이 사실은 그 갭투자의 지역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2년 후에 거주를 목적으로 생각해서 하신다라면야 좋죠. 깨끗하고. 네. 하지만 시세 차이만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소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큰 기대를 하지 마셔라. 그래서 거주의 목적을 51% 이상을 좀 더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거주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거는 어차피 2년 후에 선택하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때 가셔서 어차피 매수를 지금 하셨었잖아요. 예,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2년 동안 부동산 시장 동향을 잘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내 투자 목적이 실거주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투자 목적에 가까운지 방향성 잘 잡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저희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많은 상담 이어봤고요. 문자로도 사연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문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휴대폰 끝자리 588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서구 검안동에 위치한 신명 1차 아파트 33평형의 거주 중입니다.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제가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고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시기를 좀 잘 잡아드리죠. 네네. 지금 오늘 또 이슈가 또 갭 투자를 얘기했더니 맞아요. 또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투자가 좀 많이 좀 그러네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인천 검암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도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인천공항철도 검암역이 사실은 기차역으로 지하철역으로서 이 지역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신명 1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재울 초등학교 바로 이쪽에 지금 붙어 있을 텐데 도보상으로는 사실 거리에 걸어서 다니기 정말 힘든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뭐 한 2, 3천밖에 안 냈던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호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하철 2호선이 되겠어요. 2호선이 이 위에 검암역을 밑으로 해서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이 가재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이 길로서 지금 전철 2호선이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제 개통 예정이 있는데 네. 이게 올해 지금 7월 정도에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호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명 아파트에 대한 네. 부분인데 어디든지요. 이 지하철역이나 이런 개발 호재들이 항상 가격이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발표됐을 때고요. 네. 또 하나는 착공이 됐을 때고 네. 또 하나는 완성이 됐을 때 한번 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신명 스카이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아파트 몇 군데를 비롯해가지고 정말 소액으로 전세 끼고 투자하셨다가 지금은 가격이 꽤 많이 상승한 상태예요. 사실 이 지역 자체가 택지개발지구로 그렇게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이 아닌데 그래도 지하철 2호선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서 가격이 좀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7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완공이 돼서 지하철을 조금 이용했을 때는 이 아파트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소 상승도 하겠지만 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매도자가 칼자루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올 여름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속 시원하게 잘 잡아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었지만 7월부터 이제 역세권이 되게 됩니다. 이 지하철이 들어오더라도 착공이나 발표 완성될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완공 시점을 매도 타이밍으로 잘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52번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겠고요. 계속해서 02713-1813번 문자로도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네, 어떤 고민 좀 풀어내 드릴까요? 그 뭐 투자 목적으로 네.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한마을 아파트를 예. 24평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예. 매수해도 되려는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순수 투자 목적으로 24평형대 아파트 매수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과연 투자 목적에 가치가 잘 들어맞는지 살펴봐 드릴게요. 소장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댁이 이 근처신가요? 여기 전세를 살다가 네. 이걸 어떻게 좀 보태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일단 네. 사는 게 안 좋겠나 하고요. 그럼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살고 네, 있는 집을 전세- 사시는 게 아니라 전세를-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사놓으시려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네. 지금 전세를 사는 건 33평인데요. 네. 돈이 부족하니까 여기 지금 24평으로 한마을 아파트에서? 예, 한마을 아파트. 네. 그런데 다른 이게 거 많이 같은 올라- 아파트에서 다른 소형 면적의 아파트를 하나 사 놓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서 살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위치부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예, 개봉역하고 매우 가까워요. 그렇죠? 예, 가까워요. 예, 그리고 한 5분, 여기 예,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야구장 예. 개장을 했고 예, 바로 옆에 동양미래대학교 있고 예, 그렇죠? 이 예. 지역 자체가 지금 아버님께서 하나를 더 사놓으시려고 하는 게 왠지 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는 게 눈에 보이셨죠? 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류에 그런 어떤 통계의 오류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네. 지역 자체가요. 원래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다 올랐던 지역이 아니었었어요. 그동안에. 예. 전세를 얼마나 거주하셨었나요? 이 아파트에? 글쎄 좀 있었는데 지금 24평 같은 경우는 한 1년 사이에 7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여기에 몇 년 동안 거주하셨어요. 이 아파트에. 여기가요? 네. 거의 한 10년 되는 20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전에는 가격이 오르던가요? 그때는 안 올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1억 7천, 그 당시엔 1억 7천 하든지 네. 지금 3억 4천 5백이에요. 지금요. 지금 현재는 강남권의 재건축을 기반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죠. 예. 근데 작년에는 그 전에 전세난에 지쳤던 사람들로 인해서 중소형 아파트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올랐어요. 예. 이 지역 자체가 그때 다 올랐던 아파트들이에요. 지금 현재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그때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도 다 올랐어요. 예. 그거를 보시고 지금 매수 전략 세우시면 다시 또 꼭지점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쉬운 얘기로 제가 계속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여기에 개봉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물론 입지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지하철로 봤을 때는 1호선 전철역은 사실은 조금 가격에 대해서 반영이 잘 되지 않는 아파트고요. 지금 이미 고척 스카이돔이라든가 이쪽에 가격 상승하는 거라든가 모든 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잡으시려면은 한 2년 전에 잡으셨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다 보시고 오르니까 이제 와서 잡아보겠다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 지금은 솔직히 매수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매수하는 건 반대. 네, 오히려 조금 더 가치 있는 아파트들이 좀 더 있어요. 네. 여기는 네. 아버님께서 거주하시면서 보니까 자꾸 오르니까 더 오르겠다는 생각하지만 그 기대를 갖기에는 아직 연수도 이것도 애매한 연수가 좀 돼 있고요. 예. 또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가깝지만 그래도 1호선이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 아파트라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랐었던 이미 가격 상승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숨을 좀 고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매수 전략 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다른 지역의 아파트 찾아보시고 궁금하시면 전화 한번 주시던가 제가 다시 그러면-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로 살면 어떨까요? 지금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전세 사는 거는 이제 33평에서 네네. 24평으로 옮길까 하고. 작은 평수를 옮길까? 예. 전세로 옮기시는 거는 뭘 옮겨도 상관이 없고요. 매매에 있어서 지금 투자 계획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는 이미 투자 대비 수익률을 저희는 보는 게 그게 기간 대비 수익률인데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다소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네. 너무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네. 다른 부동산들이 다 알겠습니다. 오를 때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성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여유 자금 예.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죠. 지역 골라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상담 마무리해 드리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세미나 일정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 꾸려주실 거고요. 7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713-181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궁금한 지역들 콕 집어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LJ부동산 연구소의 임종욱 소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풀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갭 투자에 있어서 가치 있는 지역의 매물을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 가치 있는 지역에 위치한 매물 정보들만 꼽아서 오늘 두 분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면 되겠는데요.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2077-63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그리고 새롭게 부자아빠 투자연구소의 장유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차근차근 매물 정보들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추천 포인트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인사인데요. 장유진 팀장님, 오늘 첫 소개 어떤 매물인가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가져온 물건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의 중심인 강남대로 이 사이에 위치한 바로 서초구 반포일동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서초구 반포일동 하면 바로 투자 가치 높은 핵심 다세대 유망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반포자이와 반포내미안 등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인 지역인데요. 그만큼 다세대 면적이 매우 협소해서 높은 분양가와 임대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매우 뛰어난 서초구 반포일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장유진 팀장님은 여성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여성적인 시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고요. 김원준 팀장의 추천 매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먼저 장유진 팀장님과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참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용산 지역의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용산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용산구 한강로 1가가 되겠습니다. 한강로 1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자, 바로 캠프캠 기지의 입구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용산 여권 개발과 캠프캠 기지 개발, 용산 민족공원 개발 등 다양한 용산권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지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 굉장히 높습니다. 자, 먼저 용산구 한강로 1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 매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마포구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홍대와 서강대 그리고 이대 신촌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교통편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 단기 소액 투자뿐만 아니라 맞벌이 신혼부부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마포구 신수동 매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함께 보시죠.
먼저 가볼 지역 용산구 한강로 일가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오는 8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은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4억 원,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활용하시면 임대 예상 금액이 나오고요.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먼저 용산구 한강로 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입지 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아마 가격 보시고 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입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해가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호선과 6호선 지나가는 삼각지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바로 캠프킴 기지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용산민족공원 바로 옆쪽, 또 용산역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러한 거리라는 걸 이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네. 자, 그런 만큼 가격대가 비쌀 수가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산권 내에서도 한강로 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지역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강남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삼성동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부지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아마 구입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용산역과 신용산역뿐만 아니라 용산 전자상가 등 다양한 용산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지까지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가격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용산 가족공원의 배후지이면서도 용산 전쟁기념관까지도 걸어서 1,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거리에 이렇게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산 개발 포인트는 알고 계실 텐데 간략하게 짚어봐 주실까요? 사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용산권 개발은 정말 많은 개발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캠프킴 기지 같은 경우는 50층 높이 빌딩 8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새로운 업무 지역이 새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곳이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캠프킴 기지에 새로운 배후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강로 일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외 다양한 또 용산권 개발들이 진행 예정 중입니다. 자, 이미 용산역 지금 주변에서도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 용산 레미안이나 용산 프리조 서밋 등 다양한 주상 복합들이 이미 들어서 있고요. 또한 다양한 넓은 호텔들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용산역을 방문을 하셔서 주변을 360도를 돌아보시면 주변에 타워 크레인 수없이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용산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흙먼지가 흩날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10년 뒤, 15년 뒤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은 흙먼지가 흩날리겠지만 10년 뒤 꽃봉오리가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개발들 호재에 둘러싸여 있는 이곳 한강로 일가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예전에 국제 업무 지구가 약 17만 평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약 12만 평으로 좀 줄여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 코레일에서 지금 현재 재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관광권 개발과 이런 업무 지역의 개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 용산의 미래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이곳 한강로 일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의 미래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적인 모습도 궁금해지는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건물도 상당히 좀 특이한 건물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 건물 자체는 거의 다 대부분 원룸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투룸 매물 딱 5층에 2개밖에 없습니다. 또 일반 투룸이 아니라 투룸 플러스 복층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시기에 따라서는 3룸 아니면 투룸 플러스 창고 형식으로 아니면 서재 형식으로도 복층을 활용 가능한 매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금액대가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골조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 건축이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일단 마무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8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곳 미래의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 한번 직접 방문을 하셔서 어떤 입지에 있고 어떤 건축이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 4억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자, 하지만 이 지역
지가에 비해서 현재 전세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 전세에 활용하실 경우에 전세가가 약 3억에서 3억 2천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8천에서 약 1억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기 소액 투자 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만큼 용산의 미래 가치 알고 계신 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중심 있게 들여다볼까요? 네,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 다들 탐내하실 만한 네.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에 맞는 투자처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권 개발이 좀 탐나더라도 본인에 맞는 투자처를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타이밍과 이제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본인들도 공부를 같이 하시고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곳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고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한강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바로 두 번째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가볼 지역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7호선 노년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1억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3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반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입지 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곳의 입지, 대한민국의 중심이죠. 경부고속도로와 하루 유동인구 100만 명인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지하철로는 총 4개의 지하철 노선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 7호선, 9호선 총 4개의 지하철 노선 이용 가능하시고요. 특히 7호선 노년역에서는 도보로 4분, 황금라인이죠. 9호선 신노년역에서는 도보로 7, 8분 걸릴 만큼 매우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또한 매우 훌륭한데요. 서울 전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총 80개가량의 버스 노선을 도보 3, 4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통팔탈, 교통의 중심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왕복 10차선 간선도로이죠. 바로 테헤란로와 강남의 중심인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주변의 회사원들의 수요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전세와 월세 시대 굉장히 높다는 점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가로수길과 신노년역, 신사역 등 강남역 상권도 매우 훌륭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여건만 들어봐도 어느 곳에 위치해 있을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개발 호재도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호재로는 바로 신분당선 네. 연장 착공으로 인한 호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 1월에 바로 신분당선 2단계 구간, 정자에서 광교까지의 구간이 개통이 되었죠. 올 8월에 착공 예정인 신분당선 3단계 연장 구간, 바로 강남에서 용산까지의 구간이 착공되어진다면 바로 이곳은 신노년역과 노년역, 신사역 모두 2개의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더블 완승 구간으로 변모가 되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 편리성과 지가 상승,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미리 예견되었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또 강남하면 바로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따른 호재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엑스와 한전부지, 한국감정원과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총 22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되어질 예정입니다. 테헤란로는 지금도 직장인의 수요가 많은 곳이지만 이곳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이 되어진다면 직장인의 수요도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이곳 반포 일동의 지가 상승도 같이 동반하여서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에 대해서도 제가 빼놓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 환승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강남대로를 사이에 둔 삼성타운과 비교도 약 2배 정도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 본관과 판매시설,
백화점 등도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의 수요도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호재로는 바로 서초가 발표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초, 반포, 양재 IC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 부지가 개발될 경우 최대의 수혜지는 바로 이곳 서초구 반포일동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포일동은 그에 따른 주변이 종상향과 종전환의 가능성 또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물을 발굴해 보자라고 오늘 이 시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반포동 매물을 선점해 오셨습니다. 이미 준공이 또 완료가 된 건물인데요. 건물적인 부분도 체크 도와주시죠. 네, 가장 큰 건물적인 부분은 바로 얼마 전 준공이 완료된 따끈따끈한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간혹 선분양 매물 불안하셔서 투자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건물은 얼마 전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오셔서 내부와 외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눈으로 관찰하시고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투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 1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5층 중 노얄층이라 할 수 있는 바로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방 하나,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원룸으로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같은 풀 옵션 물론 제공이 되고요.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어 편리한 주차 가능하시고 엘리베이터도 물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 관리업체에서 사후 관리와 임대 관리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안심하고 믿고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 매물입니다. 가격적인 부분까지 접근해 보도록 하죠. 네, 이곳의 매매가 2억 원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전세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만 전세로 투자하신다면 강남 입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세 또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3천에 월 80만 원 예상되어지므로 대출 가능 금액 제외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5천만 원이면 월세 80만 원 받아보실 수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가격 접근까지 세세하게 체크해 봤는데요. 끝으로 유의사항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하실 때는 이 매물을 임대 수익의 목적인지 나중에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바라보실 건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수익성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오셔서 전세나 월세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성인지 차익성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매물이 기다리고 있네요. 다시 한번 강을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7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에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3,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2,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저 신수동 하면 좀 낯설기도 하는데요.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접근 도와주시죠. 네, 아마 마포권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네. 신수동은 좀 낯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지하철역을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6호선 광흥창역 가로치고 서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바로 서강대교와 서강대학교 입점에 있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 4분 거리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역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서강대학교가 근처에 있는 곳이 되겠고요. 홍익대학교까지도 걸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대 신촌까지도 도보권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학생들의 수요층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주변에 또 이제 서강대학교, 마포대교, 그리고 마포대교 인근에는 마포공도 글로벌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곳 옆쪽에는 이제 서쪽에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강 아래쪽으로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주변에 다양한 업무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추천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셔서 맞벌이를 하셔야 되시는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익대학교 이제 홍대 거리까지도 충분히 도보로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요. 자,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과 함께 학생들의 수요, 직장인들의 수요,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상 대학교도 가깝고 업무 단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다양하다라는 게 이 지역의 장점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는 또 어떤 개발 포인트들이 있는지도 함께 잡아주시죠. 사실 마포권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네.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포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생산과 소비 그리고 관광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만큼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 배우지로서의 뿐만 아니라 이곳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개발 가능성 높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마포공도 글로벌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기업들과 중견기업이 이미 입점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덕 같은 경우는 그 규모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다양한 직장인들의 수요 노려보실 수 있는 배우지가 바로 이곳 신수동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홍대 인근 합정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광지로서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이곳 같은 경우에는 상권적인 개발, 이제 어느 정도 상권이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개발을 요하는 지역이 되겠는데, 홍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민자 역사 개발 등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유동인구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보다 더 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2030 플랜과 한강변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개발 계획에 껴 있는 마포구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죠. 바로 당인리 발전소의 지하 사업. 자, 그만큼 다양한 개발권들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자,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응집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수동 매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준공도 임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건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미리 어떠한 건물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관 같은 네. 경우에는 먼저 모노톤으로 해서 흰색과 검정색의 조화를 잘 이룬 그런 외관을 보여줄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내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7월 중에는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실제로 방문을 하셔서 지금 내가 살기에 좋은지, 좋은 구조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도 추천드리는 이상 내부 구조 잘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곳 좀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총 전체 7세대밖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네. 자, 그만큼 주차 공간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큰 혜택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층수가 높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비롯해서 CCTV 등 다양한 보안 시설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적인 면모도 좋기 때문에 실거주나 학생 수요까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매물이 4억 원대 좀 고액 매물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매물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가격적인 분석도 함께 해주시죠. 네, 아마 용산권 그 가격 보고 깜짝 놀라신 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제 내부 평수가 약 13평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자, 매매가 2억 6천만 원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에서 2억 3,5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은 2,500에서 3천 정도로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일단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께서도 일단 담보대출 받으시고 어느 정도 소액으로도 집 구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자, 특히 신혼집 찾으시는 그러한 분들께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은 전세적인 투자 목적, 그러니까 차익 노리시는 그러한 분들께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보단 차익형으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가격적인 분석도 꼼꼼하게 내려주셨고요. 그렇다면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보고 접근하면 좋은지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본인에 맞는 투자처 계속 있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본인은 어디에 투자를 하실지 모르겠다. 내가 수익형으로 할지 차익형으로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상으로라도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걱정하지 않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로 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몇 초가 걸리는지 자, 직접 초시계 들고 한번 매물 위치까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직접 발로 뛰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자, 지금 좀 장마 기간이고 또 해도 쨍쨍 내려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힘드시더라도 발로 뛰시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그 지역을 가보시면서 발품도 팔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만큼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지 인근 부동산과 비교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투자 목적이 과연 수익형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사익형인지 투자 관점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주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이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 이 3개 지역에 위치한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소액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갭 투자를 할 때 유의사항은 분명히 있다는 점, 가치 있는 지역의 매물을 잘 발굴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94번 방송이 끝난 후더라도 끝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죠. 실시간으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아빠 투자연구소의 장유진 팀장 그리고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 분과 오늘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